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작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주어진 운명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지금의 나는 좋은 운명일까요? 나쁜 운명일까요? 나쁜 운명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면 분명 좋아지실 테니까요. 지금 운명이 나쁜 흐름이라고 해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행운을 잡아 대박을 치고 성공할 수도 있죠. 오늘은 하늘산 저자의 운명을 열다와 함께 운명을 바꾸는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어느 날 스승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운명을 바꾸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혹시 아느냐? 저는 당연히 모르니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님은 그냥 가르쳐주면 소중함을 모르기에 그 전에 간단한 의식을 치르겠다고 말씀하시고는 과제를 내주셨어요. 앞으로 100일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 좋은 일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해라. 딱 3번이면 족하다. 물론 조건은 절대로 그 말을 유도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주역점을 칠 때와 같이 무의무사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질문을 유도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100일이란 기간은 길다고 생각했기에 스승님의 과제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은 의심으로 바뀌었어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를 나눠봤지만 그런 관심의 표현을 쉽사리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약속한 100일이 되어서 겨우 과제를 해낸 저에게 스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있다. 즉, 운명을 사랑한다는 의미란다. 너는 운명을 사랑하고 있느냐? 운명을 사랑하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결말은 정반대다.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호떡을 구워도 행복하지만 운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수천억 원의 돈이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당신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지 않으셨던가요? 부자로 살다가 졸지에 사업이 부도가 나서 가난해지면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보잘것 없어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화를 내보았자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 있다면 거부하기보다 사랑해야 합니다. 천천히 그 운명을 관조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바위돌처럼 굳건하게 버티던 아군이라는 놈도 운명 앞에 당당한 당신의 모습에 슬그머니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원망이나 미움보다 더 무섭고도 대단한 능력이 사랑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는 그 시작이 자신을 존중하는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당신이 운명을 사랑하기 시작한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빙긋 웃으며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무슨 좋은 일 있으시죠? 역학에서 다루는 큰 테마 중 하나는 사람 내면에 존재하는
재물에 대한 욕망과 심리에 관한 것인데요. 재물에 대한 태도에 따라 운명이 갈리고 재물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부를 이룬 자는 재물을 잘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돈의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돈을 잘 다룬 사람들이죠. 필자는 강의에서 돈을 벌려면 돈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돈에도 마음이 있다고요? 라고 반문을 해요. 그러면 필자 또한 확신 있게 그렇다 라고 대답합니다. 단적으로 말해 재물은 여자의 마음입니다. 여자의 마음을 얻으면 돈을 벌 수 있죠. 부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비결은 첫째, 굿 리스너였습니다. 영국 런던에 전설적인 바텐더가 있었어요. 그가 잘생긴 외모는 아니었죠. 하지만 수많은 단골 고객들, 특히 여성 고객들의 열렬한 후원으로 유명해졌고 나중에는 매우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바텐더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무엇이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까? 그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저 여성 고객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었을 뿐인데요. 간간히 맞장구 쳐드리고 필요하면 격려와 칭찬을 해드렸죠. 진심을 담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이랬어요. 하나,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눈을 편안하게 맞추고 교감하세요. 둘,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하여 마음으로 들어주고 맞장구를 치세요. 셋, 상대의 이야기를 간단히 반복하면서 이야기의 호흡을 맞추세요. 예를 들면 글쎄 뭔 놈의 백화점이 그렇게 불친절하던지 라는 말에는 백화점인데 불친절했어요? 라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넷, 간간히 센스 있고 구체적인 칭찬을 하세요. 다만 센스가 부족한 사람은 이 부분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다섯, 당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되 여자 앞에서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민감한 여자들의 욕구, 감성적인 여자들의 감수성, 세심한 여자들의 깐깐함을 유쾌하게 받아줄 수 있는 감각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자들 마음속에 있는 미묘한 심리가 바로 재물의 신이기 때문이죠. 사주에 재물복이 없는 사람은 실제로 여성에게도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뼈를 깎는 노력으로 스스로를 바꿔간다면 관상이나 사주가 변화해 없었던 인기가 생기게 됩니다. 타고난 운명은 사주에서 나타나고 후천적인 노력은 관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력하는 만큼 성과를 잘 내는 편이신가요? 노력에 비해 낮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밝힌 한 연구 보고에 따르면 이는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일을 시도하기 전에 부정적인 결과나 이미지를 떠올려요. 실패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엄청난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창피해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지? 이런 부정적인 신호는 일을 하기도 전에 심리적 위축과 걱정, 근심을 불러와
능력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 이면에는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기대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을 얻어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실제 보유한 능력 이상을 발휘하여 높은 성과를 내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는 많습니다. 이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르죠. 이를 실제로 증명한 실험이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 심리학 실험을 했습니다. 무작위로 뽑은 20%의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지능이 높은 학생들이란다 라며 계속 믿음을 주고는 아이들의 학업 능력을 추적 조사했다고 해요. 놀랍게도 이 20%의 아이들은 꾸준히 학업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능력을 인정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자 능력은 배가 되었지요. 반대로 아이들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폄훼하면 반대의 현상 또한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야든 발군의 실력을 갖고 있거나 뛰어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실패를 통해 노하우를 습득하고 성공의 순간보다는 실패의 순간에 더 배웠다고 말해요. 분명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 것이죠. 통계적으로 보면 위대한 위인이나 역사 속 영웅들은 사주팔자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시련과 실패를 겪지만 이를 딛고 나아가거나 인내하여 자신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비범한 사람들은 실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재기를 위한 계기로 삼아 실패를 성공의 에너지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삶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성공 마인드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의 지능이나 두뇌도 노력과 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주가 나쁜 사람들은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내게 쓴맛을 안겨준 경쟁자는 나의 큰 스승이며 나를 버리고 떠난 이성은 나의 연애 코치일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보다 큰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있는 나 자신은 충분히 변화 가능한 존재입니다. 열심히 달리다가 넘어지면 잠시 쉬면서 넘어진 이유를 생각하고 다시 달리기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두려움에 매몰되기보다는 두려움을 이기는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넘어지는 두려움보다는 끝까지 달려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실패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란 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최종 승자입니다. 누구나 힘든 과제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고민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죠. 모두가 고민을 안고 있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도전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며 우리들의 삶입니다. 괴로울 때는 현재의 괴로움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밤은 없듯이 반드시 아침이 찾아옵니다. 또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겨울이 지나고 반드시 봄이 찾아옵니다. 다만 아침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시린 추위가 닥치기에 마지막 고비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자기 자신에게 지지 않는 한 고난은 물러가고 행복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다고 해서 자신을 비하해서는 결코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해요. 자신을 비하하고 깔보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사사로운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문 밖까지 찾아왔다가 되돌아갑니다. 가장 큰 불행을 맛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행을 맛본 사람들이 고난에서 벗어나면 깨달은 사람이 됩니다. 괴로워해본 사람은 누구보다도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죠. 어려움이나 악조건을 안고 있다는 건 그만큼 하늘이 믿고 맡긴 사명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어려움이나 장애를 극복하고 승리했을 때에는 같은 고뇌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큰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맹자에서도 말하듯이 고뇌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주지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결코 잘난 체 하지 않아요. 위대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도 흔들리지도 않고 선함과 진실을 추구하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귀인이며 스승입니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운이 좋았다고 말해요. 필자의 지인인 한 검사는 인생의 성공이 부모님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모든 것이 운 좋아 생긴 일이라며 겸양을 보여줍니다. 국내 최고의 법과대학을 상위 성적으로 졸업하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 사법고시를 합격하는 과정에 매번 운이 따라주었다고 온화하게 말하죠. 항상 웃는 인상의 이 검사는 검사장, 더 나아가 검찰총장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관상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운을 버는 방법, 첫 번째는 운을 좋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성공하려면 운이 있어야 하고 운은 훈련과 노력, 그리고 성공 확신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성공 확신은 성공 경험이 자신의 기억 데이터에 반복적으로 저장되어 만들어지고 뇌의 편도와 쾌감과 즐거움을 느낄 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쌓여 좋은 운이라는 성과로 도출되는 것이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실감하게 되는 운을 버는 방법. 두 번째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운도 잘 따른다는 거예요. 유머는 삶의 무기입니다. 유머는 좋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머가 우리 삶을 저절로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각박하고 찌든 생활에서 잠깐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찰나의 웃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촌철살인의 유머, 이는 우리 삶을 창조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정말 대단한 기능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요즘 뜨는 대중문화 코드가 바로 유머입니다. 많은 대중오락 생산자들이
유머 코드를 창조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런 유머의 놀라운 효용성 때문이죠. 유머의 미덕은 타인을 즐겁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유머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가능해요. 남을 즐겁게 하기 이전에 중요한 건 자신이 즐거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쉽지 않은 일이죠.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기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타인과 세상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각을 추구해 나가면 유머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뇌는 참 신비롭고 한편으로는 참 바보같이 단순합니다. 실제로 즐겁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으면 근육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의 뇌는 이렇게 판단해요. 나의 주인이 지금 행복한가 보군. 그러고는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을 마구 뿜어댄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엔돌핀의 4000배의 치유 효과가 있는 기적의 호르몬인 다이돌핀도 나온다고 하니 유머를 통해 웃고 즐기는 삶이야말로 운을 버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운을 버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일수록 우울증이 적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쌓여있는 상태에서는 근심과 걱정을 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은 안 좋은 선택이라는 비참한 결말로 이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은 모두 운을 버는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에 대한 감각과 기능성을 느낄 수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운을 벌기 위해선 열심히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해요. 과거에 자신이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문제는 지금 내가 할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체면만 버릴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서울의 사범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 교사, 교감, 장학관, 대학 교수로 72세까지 열심히 살던 분이 집에서 노느니 지하철 택배라도 하겠다며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런 분들이야말로 운을 버는 방법을 아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운 아침 시장에 출근해 장사를 하는 어느 아주머니를 보고 방송국 PD가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겨울에 추운데 새벽에 나와서 일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힘은 무슨 힘이 드노? 삼시세끼 밥 안 굶고 그래도 이거 해서 아들 다 키워붙다 아이가. 이런 분들을 보면 행복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생각을 거듭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머리로는 알기 쉽지만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행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자연히 운을 버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평범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의 단 10%만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앤서니 라빈스가 2만여 명의 청중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어떻게 하면 삶을 보다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주제 강연에서의 핵심 키워드였죠. 이 강연에서 그는 800만 달러가 넘는 수입을 올렸습니다. 한 지역의 방송국의 리포터로 평범하게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공 키워드를 전달하는 세계적인 메신저로 명성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삶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이었어요. 필자가 역학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도 운명과 삶에 대한 긍정과 열정입니다. 앤서니 라빈스는 리포터로 일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미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들의 성공 혹은 실패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백지 한 장 차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길로만 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자신이 가보지 않은 길,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선 선뜻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말이죠.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항상 과거를 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가?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고민해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바로 지금이에요.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살아서 남는 것은 무엇인가? 삶을 부정해봐야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긍정의 선택을 함으로써 아픔을 경험할 수는 있겠으나 무언가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입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요. 성공적인 자아의 주인공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소신껏 행동합니다. 성공적 자아의 대답은 언제나 예스였고 시작은 항상 지금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다가 자기의 삶을 새롭게 보게 된 어느 부인의 고백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길 원했어요.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려고 외모에 많은 신경을 썼고 27살에 결혼을 하고는 아이들도 최고로 만들기 위해 극성 엄마로 살았죠. 나이가 들면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배우며 각종 모임과 외부 활동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렇게 삶의 목표를 갖고 살다 보니 돈도 생기고 주변에서 나름 인정받는 주부가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행복하다는 생각은 별로 든 적이 없었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저 자신을 돌보지 않아 평소 좋지 않던 몸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살아온 지난 날들을 후회라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인생의 후반기를 병원에서 보내고 있어요. 건강을 잃고 나니 돈도 인정도 모두 소용없더군요. 철학 박사 찰스 메르시에카는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은 주로 불필요한 욕망과 걱정, 스트레스에서 나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100살도 살지 못하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걱정을 하고 살아요. 열심히 살면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코 보상받을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어요. 마음의 건강을 찾는 방법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 그리고 그 빈틈을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성공적인 자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들 마음속의 병은 욕심과 스트레스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당연한 말이 바로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의 실체는 사실 뇌가 만들어낸 가짜 마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실제 세상이 아니라 각자의 뇌가 구성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사는 가운데 얻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짓 세상에서 진정한 나의 마음, 참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 육체는 유한하고 물질은 덧없음을 깨닫습니다. 둘, 모든 욕망은 유한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욕심들은 모두 덧없음을 깨닫습니다. 셋, 마음을 비우기 시작합니다. 넷, 비워진 마음을 그대로 두면 다른 존재들이 들어오니 그것을 사랑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어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는 방법이에요. 하나, 이 세상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존중합니다. 둘,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웁니다. 셋, 내가 좋아하는 대상부터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넷,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도록 노력합니다. 마치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산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다섯, 지금 스스로 행복해지도록 마음을 먹어봅니다. 여섯, 지금 행복한 자신과 현재를 사랑합니다. 일곱, 이러한 사랑을 주위에 전파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만이 아니라 세상에 머무는 동안 진정한 내가 거처하는 장소인 나의 몸을 돌보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몸을 돌보는 방법입니다. 하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절제하는 삶을 실천합니다. 삼과, 즉 과음, 과식, 과로를 멀리합니다. 둘, 규칙적인 생활을 지켜나갑니다.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먹으며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셋,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부지런히 자주 움직이도록 노력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열심히 움직여야 건강해져요. 활동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은 늙어갑니다. 그러니 항상 즐겁게 활동하세요. 넷, 몸을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몸을 깨끗하게 만드는 청결한 생활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막힌 운도 열어주는 작용력이 아주 강합니다. 운이 잘 안 풀리는 분들은 자주 씻으세요. 다섯, 음식을 정말 맛있게, 그러나 약간 배고프게 먹는 거예요. 반드시 몸에 좋은 웰빙 음식을 드세요. 여섯, 먹는 음식이 잘 소화되도록 스트레스를 조절합니다. 일곱, 건강한 배변과 배설을 합니다. 여덟, 이 모든 것들을 게으름 피우지 말고 무조건 실천하고 노력하세요. 지금 당장이요. 이러한 노력들로 진정한 나를 깨우쳐 삶을 주체적으로 살게 되면 자아 실현에 도달해 성공적인 인생을 반드시 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하늘산 저자의 운명을 열다와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20대 때부터 역학에 관심이 많아 수많은 스승들에게 역학을 사사받았다고 해요.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역학자라는 타이틀이 있는 분입니다. 이 책은 역학을 바탕으로 한 처세술에 관한 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양 철학을 이해하면서 지금의 내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고 지금의 행동을 좋은 운명으로 만드는 대처법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나에게는 왜 이런 힘든 일만 생기지? 하는 생각이 들 때,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안 될 때 하늘의 힘을 믿고 읽어보시면 한 줄기의 밝은 빛처럼 길을 밝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지금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운명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고 있고요. 확신을 가지고 지금의 아모르 파티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세요. 그럼 모든 것들은 내 편이 되어 움직입니다.